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렸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케어 수정안 대로라면 2,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입양인 김상필 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허리케인 시즌에 올해는 5개에서 9개 허리케인 상륙이 예상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인구 유출이 많음에도 이민자 유입으로 총 인구는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퍼레이드 행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렸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역에 헌화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악관까지 약 1마일 구간에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뉴욕에서도 퀸즈와 브루클린 등에서 다양한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로 150번째를 맞이하는 브루클린 킹스 카운티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오늘 오전 11시 브루클린 78 스트릿을 출발해 101가에 위치한 존 폴 존스 공원까지 3애비뉴를 따라 1.3마일 구간에서 대규모로 펼쳐졌습니다. 뉴저지 지역도 포트리와 팰리세이스 파크 등 각 타운마다 다채로운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메모리얼 데이를 기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추진 중인 트럼프 케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난 4일 트럼프 케어 수정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 수정안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무보험자가 되는 미국인이 1,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24일 발표된 연방의회 예산국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과 메디케어 지원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트럼프 케어 수정 법안에는 2020년에는 1,900만 명, 2026년에는 2,3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도 보험이 없는 2,800만 명까지 포함하면 2026년에는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총 5,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만약 오바마 케어가 유지된다면 비수혜자 숫자는 2,8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트럼프 케어 수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 적자는 향후 10년간 1,190억 달러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표결에서도 실패한 첫 번째 트럼프 케어는 연방 예산 절감이 10년간 1,500억 달러지만 무보험자는 2,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첫 번째와 이번 수정안을 비교하면 무보험자 증가수는 거의 비슷하고 대신 예산 절감 효과는 300억 달러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고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통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잡한 맨해튼 미드타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도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탈바꿈합니다. 맨해튼 34 스트릿에서 42 스트릿에 이르는 7애비뉴 구간은 좁은 도로 때문에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고 2010년부터 14년 사이 138명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맨해튼 미드타운 보행자 도로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봄까지 7애비뉴 웨스트사이드 선상에 10피트 넓이의 보행자 구역과 버스 탑승 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확장 구역은 기존의 버스 전용 및 주차 노선으로 사용되던 구역을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와 함께 좌회전 전용 차선들도 추가될 계획입니다. 또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브로드웨이 선상 웨스트 39 스트릿에서 40 스트릿과 웨스트 36 스트릿에서 37 스트릿 두 개 구간은 내달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도로 확장과 파일럿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보드 5 교통위원회의 투표를 통과한 상황이며 내달 8일 보드 미팅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입양을 하는 나라가 아닌 입양을 보내는 나라 한국, 세계 1위 입양을 보내는 나라라는 오명을 언제나 벗을까요? 입양인 김상필 씨가 한국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재단법인 중앙입양원 페이스북과 온라인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닷컴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 40분 김상필 씨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했습니다. 김 씨는 10세 나이로 미국인 가정에 입양돼 성장했으나 범죄 기록 등으로 시민권 취득에 실패해 지난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김 씨가 입양된 홀트 재단 주관으로 명지병원에서 3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현재 김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입양됐다가 강제 추방된 입양인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 입양인들의 죽음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네티즌은 해외로 입양 보내는 한국 기관들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강국이며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이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다음 달부터 남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된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학자들 간 다소 엇갈린 예측이 나오긴 했지만 허리케인에 대한 대비는 해야겠습니다. 올해는 미 기상재해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허리케인 앤드류 상륙 25년째입니다. 국립해양대기국 허리케인 예보관 게리벨은 CNN 방송에 따뜻한 해수온도와 엘니뇨의 복합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위험도는 평균 이상이 될 것이라며 5개에서 9개의 허리케인이 미국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외 아열대 폭풍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강한 바람도 11개에서 17개 정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 발생한 열대폭풍 알렌 이후로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대학의 한 전문가는 이와는 엇갈린 예보를 전했습니다. 올해 4개의 허리케인이 미국 본토에 상륙하고 이 중 2개 정도가 메이저급이 될 것 같다며 이는 평균적인 예상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소 약하고 온화한 엘니뇨가 대서양 허리케인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 건물의 문이나 창문에 철제 주름문을 설치하거나 지붕을 점검하고 각종 연장과 랜턴, 물과 구급약품 등을 구비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지난 6년간 뉴욕, 뉴저지주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보다 사망이나 인구 유출이 많음에도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인구는 지난 6년간 36만 7,719명이 증가해 2016년 7월 기준 1974만 5,289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저지주도 같은 기간 15만 2,516명이 증가해 총 인구는 894만 4,469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기간 뉴욕주는 149만 5,760명이 출생했고 94만 9,141명이 사망했으며 타주로의 이주와 이입을 감안했을 때 인구 감소는 84만 6,6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총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뉴욕주에 새로 정착한 이민자는 70만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타주에서 뉴욕주로 전입 오는 경우보다 타주로 이주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지난 6년간 64만 9,061명이 출생했지만 사망자와 타주 전출입에 따른 감소는 출생자 수를 넘으면서 전체 인구 감소가 예상됐지만 해외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수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저지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션, 허슨 카운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이민자 증가에서 아시안 이민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건설붐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급 효과는 총 66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관련 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5개 보로에 걸친 건설 지출 규모는 총 424억 달러로 뉴욕 빌딩 컨그레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치 430억 달러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사무실과 호텔, 쇼핑몰 개발 등 비주거형 건설 부문은 총 171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지출을 보였습니다. 다음 정부 주도 건설 지출도 총 127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았고 주거용 건설이 126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이 지난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경제적 효과는 663억 달러로 2015년 649억 달러보다 상승했습니다. 515억 달러 가치를 창출한 2014년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건설업의 활기는 관련 산업의 수익 창출로도 이어져 건축, 공학, 법률 등 유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컸으며 건설업 종사자들의 일감 증가로 대중교통이나 식품 구매 등 소비도 활성화되면서 간접적 경제 파급 효과는 총 118억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은 지출 1달러당 추가 56센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가 지난 3년간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제외하면서 뉴욕시 우버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돈이 수백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1인당 환산하면 평균 900달러에 이르는데요. 이 운임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지난 30개월 동안 우버와 계약을 맺고 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운임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30개월간 뉴욕시 운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 측은 이를 시인하고 회계상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대로 지방세와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고 세금 전 운임에서 약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 우버 운전자들이 본 피해는 지난 수년간 이자를 포함 평균 약 9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14년 이후로 우버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을 진행한 운전자라면 현재 우버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라구나 비치시가 금연 장소를 확대하는 새로운 금연법을 시행합니다. 라구나 비치시 의회는 금연 지역을 보도와 골목길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 공용구역 등 도시 전역으로 확대 개정한 새로운 금연법을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해변가와 공원 등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만 흡연을 금지시켰습니다. 당국은 이번 법안을 위반할 시에는 최초 적발 시 $100의 과태료가 청구되며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구나 우즈와 산타모니카, 헐모사 비치는 이미 이 같은 금연법을 도시 전역에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운 날씨 속 차 안에 둔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른바 찜통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카르멘 에이어스는 지난 23일 차량 안에 둔 헤어스프레이가 폭발해 앞 유리를 뚫고 나온 사고를 겪었습니다. 에이어스에 따르면 이날 주차된 차량은 고온의 날씨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90도대까지 올라가면서 차량 뒷좌석에 둔 헤어스프레이가 로켓처럼 발사돼 유리창을 뚫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스프레이형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 안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LA 출신 한인 허모 씨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마리화나 10kg과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을 한국으로 밀반입해 판매 혹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400만 로또 잭팟 당첨자가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나타나 당첨금을 찾아갔습니다. 행운의 로또 티켓은 작년 5월 25일 추첨됐으며 신고 마감일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에야 당첨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첨 티켓은 맨해튼의 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판매됐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6,300만 메가 밀리언 당첨자가 신고 마감일을 놓치는 바람에 당첨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35년간 무려 7차례나 사형 집행이 보류된 엘라바마주 사형수 토머스 아서가 결국 처형됐습니다. 아서는 1982년 첨부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무죄 주장과 사형 집행, 약물 부작용에 대한 청원 등을 통해 7차례나 집행 보류 결정을 받았으나 연방대법원은 전날 밤 11시 사형 집행을 허가했고 결국 26일 오전 0시 15분 형이 집행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승객들이 오는 7월에서 8월까지 예정된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공사 기간 페리 운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승객들은 주정부가 제시한 패스트트레인 환승만으로는 충분한 수용 능력이 없다며 호보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는 페리의 추가 운행으로 승객을 분산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에 오후엔 천둥과 번개를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